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또 동결했습니다. 대학가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경찰과 대학 당국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뉴욕시가 더 더워지고 습해질 전망입니다. 폭우와 폭염, 홍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또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최근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최고 수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온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오늘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고도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가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대학 당국의 대응도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시위대가 학내 건물을 점거하자 경찰이 진입해 23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어젯밤 9시께 컬럼비아대 캠퍼스 내부에 진입해 같은 날 저녁 캠퍼스 건물인 해밀턴 홀을 기습 점거한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차와 섬광탄, 망치도 사용되는 등 강력한 진압이 이뤄졌습니다. 또 뉴욕 대학에서도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루어졌고 시위대뿐만 아니라 인근 행인들까지 통제하는 모습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 시위대 간의 충돌이 격화돼 LA 경찰이 캠퍼스에 출동했고 이날 시위대끼리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쇠 파이프와 테이저건, 후추 스프레이 등도 사용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컬럼비아대를 중심으로 확산한 미국 대학가의 반전 시위가 전역으로 번지며 대학 측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는 학내 경찰이 화학적 자극 물질을 사용해 불법 집회에 대응했다고 밝혔고 UCLA도 이전에 학내 시위에 관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타임즈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미군을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은 4만 명의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며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지도자들과 달리 손익관점에 기반한 동맹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이것이 미국과 한국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 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 389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이었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도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가 5월부터 데이터 통화를 통해 민원 상담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청은 이미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5개국어로 전화 민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국제 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1월부터는 해외 거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 상담톡을 개시했고 이번에 무료 데이터 통화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 채팅 채널도 추가 예정입니다. 동포청은 또 재외국민 민원 포털을 전면 개편해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로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은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대마초의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마초는 현재 1등급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데 3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마약 단속국이 대마초에 대한 마약류 등급을 현재 등급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등급에는 헤로인 LSD와 같이 가장 위험한 마약들이 분류되어 있는 만큼 3등급으로의 하향 조정은 연방정부가 대마초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악관 검토를 통과한다면 공개 의견 수렴과 행정법원 검토를 거쳐 케타민 등과 함께 3등급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3등급 마약류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며 거래하다 적발되면 연방 기소 대상이지만 대마초에 대한 마약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 전역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대마초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이들은 대마초가 다른 마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문 약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조치로 연방정부가 더 위험한 마약류, 예를 들어 펜타닐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 조치는 대마초 소지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사회적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이번 규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시가 증오범죄 근절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시 차원에서 6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증오범죄 방지 교육 커리큘럼, 증오범죄와 그 영향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은 다양성, 비판적 사고, 세계 시민교육을 포함한 5개의 레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증오범죄 방지국과 교육국의 지원을 받아 교육단체 FHAO가 개발하고 있으며 증오범죄의 동기와 행동인식,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포용하는 법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 사이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종 혐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시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만연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임계점에 있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르치는 것은 증오범죄의 유혹에서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종교, 문화, 젠더를 이유로 벌어지는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커리큘럼은 먼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됐고 일반인도 FHAO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11월 버전 커리큘럼 간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아시안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 없지만 교육과정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더 더워지고 습해질 전망입니다. 폭우와 폭염, 홍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기후 변화 패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갈 예정이며 폭우와 홍수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시가 고온을 유지하는 날의 수와 폭염의 빈도 및 지속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황은 특히 노인과 저소득층, 유색인종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건강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강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특히 클라우드 버스트라고 불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의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의 연간 강수량이 현재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동부 및 중부 퀸즈, 남동부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노스쇼어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홍수 위험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표 하천 수로가 남아있는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의 경우는 하천 범람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강수량 증가와 하천 범람, 해안 범람, 지하수 범람 등 4가지 주요 홍수 위험에 직면해 있고 특히 지하수층이 얕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하수 범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해안 홍수 위험은 높은 폭풍 해일, 해수면 상승과 갯벌 상승, 해안 인근 지역 매립지 개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최근 팁을 주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팁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는 뉴욕시 희극인 로비 로프먼이 등장해 시의 팁플레이션을 지적하는 영상이 17,000만 회의 조회수를 얻는 등 바이럴이 됐습니다. 팟캐스트 진행자 제시 린도 뉴욕시의 팁 문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커피를 따라주고 최소 22%의 팁을 요구하는데 무엇이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토크앤리서치가 미 전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453 60센트가 팁으로 지출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원치 않는 비용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원과의 어색함을 참지 못해 지출하는 이들이 다수였고 사람들은 월 평균 $37 80센트를 팁으로 썼습니다. 응답자의 26%는 내려던 팁보다 더 많은 팁을 줬고 한 달간 평균 6회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팁을 냈습니다. 56%는 키오스크든 직원이든 더 많은 팁을 내라는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49%는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기기임에도 압박을 느꼈고 31%는 팁을 내고 싶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지불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등 젊은 세대가 팁을 내라는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업계 단체인 표현의 자유연합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음란물 웹사이트의 이용자 연령 확인법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텍사스 주법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250,000까지 벌금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연령 확인 등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 이용을 규제하는 법은 텍사스뿐 아니라 아칸소,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어제 퀸즈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미법이 발효되면 뉴욕시는 차량 제한 속도를 20마일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강조한 후 뉴욕시 교통국 등 관련 부서는 관련 시행 규정을 마련해 하루속히 시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미법은 우선 한 방향으로 2개 차선이 있는 도로까지 적용되며 제한 속도는 현행 시속 25마일 구간인 경우 20마일로, 현행 시속 15마일 구간인 경우 10마일로 각각 5마일씩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미법은 지난 2013년 브루클린 자택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세미 코엔 엑스타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시내 차량 제한 속도 감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욕 톨 서비스 혹은 뉴저지 톨 서비스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시지는 결제되지 않은 통행료가 있다며 연체료를 물기 전 잔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메시지 속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FBI 범죄신고센터는 최근 3개 주에서 관련 신고를 2,000건 이상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IC3 웹사이트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링크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했다면 은행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30일 제23회 효행상 수상자 13명을 발표했습니다. 장 수상에는 1925년 태어나 올해 100세를 맞는 이명빈 한미충효회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한인사회 공적 모임에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활달한 체력으로 장수의 모범적 삶을 누린다는 평가입니다. 장한 어머니상에는 김문자, 박미정 씨가 뽑혔고 효녀상은 박선영 씨가 받게 됩니다. 이 밖에 사회봉사상에 알버트 곤잘레스, 하세종, 박행순, 이명옥, 정금자, 유도영, 류정환, 최순식, 박다연 씨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및 문화축제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